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챕터 9, 수열의 합에 대한 파트를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의 일반항과 합에 대한 내용으로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번 챕터는 그 수열이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이 아닌 수열에 대한 우리가 일반항과 바로 합을 구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시그마 기호를 쓰고 있지만 물론 시그마 뒤에는 우리가 등차나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 등차 등비가 아닌 일반적인 수열은 공식이었기 때문에 자, 일반항은 작성하기 편하지만 이제 그 합을 구할 때는 우리가 보통 자, 시그마를 이용해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그마 기호는 바로 뭐다? 합, 썸의 바로 약자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이 시그마 기호는 항상 이 시그마 뒤에 있는 이 여기 있는 전체 3K 2의 n제곱 4i 플러스 3 j 곱하기 j 플러스 2 이 자체가 바로 그 수열의 일반항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반드시 시그마 뒤에는 무엇만 적을 수 있다? 일반항을 적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시그마 안에는 자, 보통 문자를 K를 여기서 우리 많이 쓰는데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 이 수열의 합에서는 K를 많이 쓰고 미적분 2에 가면 여러분들 나중에 수열의 극한을 배우거든요. 자, 선택하는 친구들은 배우겠죠. 그럴 때는 보통 N을 많이 씁니다. 아시겠나요? 그리고 통계 파트, 확률과 통계 중에서 통계 파트에 가면 또 시그마를 사용하는데 그때는 I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문자를 사용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 어떤 문자에 대해서 1을 적어놨죠. 그리고 여기는 5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다? K를 1부터 시작해서 자, 자연수로 증가해야 됩니다. 1 한 번 대입, 2 한 번 대입, 3 한 번, 4 한 번 해서 여기가 5가 돼 있으니까 5까지 대입해서 그 대입한 값들을 다시 무엇으로 자, 플러스 기호로 연결하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그마는 항상 합의 기호라는 거. 즉, 1을 대입하면 3이잖아요. 그리고 플러스를 연결하는 거예요. 2를 대입하면 6이죠. 그런 다음에 플러스로 연결. 3을 대입하면 9가 되겠죠. 플러스로 연결. 4를 대입하면 12가 되겠죠. 플러스로 연결. 마지막 5를 대입하면 15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 더하기 6 더하기 9 더하기 12 더하기 15를 시그마를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고 이 시그마를 합의 기호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그마 뒤에 이제 일반항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일반항도 오겠지만 잘 모르겠는 일반항이 오면요. 시그마 문제 풀 때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라? 자, 풀어 헤쳐라. 더하기 꼴로 나타내 보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그마 기호가 나왔을 때 풀어 헤칠 수도 있어야 되고 이 더해놓은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뭐다? 시그마 기호로도 나타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 둘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수열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등차 수열이죠. 공차가 3이고 첫째 항이 3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자, K를 우리가 일반항의 N처럼 바로 AK, AN, AN이 N번째면 자, AK는 K번째가 되겠죠. 바로 K에 대한 1차식이니까 K에 대한 1차식이 일반항인 것은 바로 무엇이다? 등차 수열이었죠. 그리고 그 N에 대한 계수가 공차였으니까 K에 대한 계수가 바로 무엇이다? 공차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1045번은요. n의 1부터 시작해서 7까지 대입하니까 1을 대입하면 2의 1제곱이죠. 자, 2를 대입하면 2의 제곱입니다. 3을 대입하죠. 그리고 항상 플러스로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적어 보니까 여러분들 뭐처럼 보이나요?
바로 첫째 항이 2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죠. 즉 지수가 n에 대한 1차식이잖아요. 1차식. 그럼 바로 무슨 수열이 된다? 바로 등비수열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1046번은 이번에는 i라는 문자를 사용했죠. 자, i가 1일 때는 자, 4 더하기 3이니까 7이 되겠네요. 플러스 i가 2면 바로 8 더하기 3이라서 11이 되고요. i가 3이면 12 더하기 3이 돼서 15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데 마지막은 누구를 대입해야 된다? 자, n을 대입해야 되니까 바로 4m 플러스 3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도 보세요. 바로 i에 대한 1차식이니까 바로 등차 수열이죠. 첫째 항이 7이고 공차가 얼마인 4인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J로 나타냈는데 일반항이 J 곱하기 J 플러스 2죠. 그러면 전개해 보면 J에 대한 2차식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닌 수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자, J에 1을 대입하니까 1 곱하기 1 플러스 2니까 바로 얼마가 된다? 3이 되겠죠. 플러스 2를 대입하면 2 곱하기 2 플러스 2, 4가 된다. 플러스 자, 3을 대입하면 3 곱하기 3 플러스 2니까 5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가면서 마지막에 n을 대입하면 n 곱하기 바로 n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수열은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닌 그냥 일반적인 수열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것을 가지고 일반항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항을 규칙성 있게 보여주거든요. 모든 항이 두 개가 우리가 숫자 두 개를 곱해 놓았죠. 그래서 이 수열의 일반항도 어떻게 돼야 된다? 두 수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거는 앞에 그대로 규칙이 보일 겁니다. 1, 2, 3 하나씩 컷이죠. 어떻게 보면 얘가 등차수열이죠. 공차가 1이. 따라서 여기는 n을 넣으면 되고 이 뒤에 있는 곱하기 뒤에 있는 걸 보면요. 첫 번째 이 숫자보다 얼마 큽니까? 2가 크죠. 2가 크죠. 2가 크잖아요. 그죠? 따라서 여기는 m 플러스 2라고 적으면 바로 이게 이 수열의 일반항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n번째에 적혀져 있죠. 됐나요? 그리고 일반항을 찾았으면 얘를 합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시그마. 자, K로 나타낸다면 K는 1부터 바로 N까지의 여기는 반드시 일반항이 들어오는 자리다. 근데 문자를 K로 썼으니까 바로 여기를 N을 무엇으로 바꾸면 된다? K로 이렇게 바꾸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보통 마지막 끝항을 보통 n을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문자를 n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k를 보통 쓰니까 an을 바로 ak로 바꾸어서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시그마에서는 요 밑에 있는 요 변수 요게 바로 뭡니까?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시그마 기호 안에서는 누구만 바로 k만 변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048번입니다. 자, 다음을 시그마를 사용해서 나타내 보라고 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1048번을 보면 공차가 2라는 게 보이죠? 자, 그러면 일반항을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심할 것은 이 제일 마지막에 2m 플러스 1이 있다고 해서 얘가 바로 일반항이라고 여러분들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얘가 지금 n번째일 수도 있고 n 플러스 한 번째일 수도 있고 n 마이너스 한 번째일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일반항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이니까 공차가 2죠. 공차가 2니까 2n으로 출발하고 n의 자리에 1을 넣으면 3이 돼야 되니까 2n 플러스 1이 되네요. 아, 그랬더니 자, 우리가 일반항이 바로 2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2n 플러스 1이 나왔죠. 그러면 얘도 바로 일반항이니까 얘가 바로 n번째 항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숫자는 몇 개를 더해놨다?
n개를 더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 확인을 한 다음 시그마 자, 우리가 보통 쓰는 것은 K를 많이 쓴다고 했죠. 다른 문자를 써도 돼요. 그럼 1부터 얼마까지? 항이 n개니까 바로 n이라고 적고 여기는 바로 무엇을 적는다? 바로 일반항을 적어주는 거죠. 근데 2n 플러스 1을 적어주는 것이 아니라 K번째를 적어준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바로 여기는 n을 K로 바꾸어서 2K 플러스 1로 이렇게 나타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1049번은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등비 수열이 눈에 보입니까? 첫 장이 3이고 공비가 3이죠. 그러면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체크해 보면 첫 장 3에다가 공비에다가 반드시 여기는 n-1제곱이죠. 자, 따라서 지수 법칙에 의하여 얘는 3의 n제곱이 된다. 그러므로 이 3의 n제곱이 동일하니까 얘가 바로 몇 번째 항이다? 바로 n번째 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얘를 시그마로 표현하면 자 이번에는 k 말고 i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i는 1에서 항이 n개니까 n이라고 적으면 되고 여기는 일반항을 적는데 3의 n제곱을 적는 것이 아니라 i번째 항을 적는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n 자리에 i를 바꾸어서 3의 i제곱 형태로 나타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K를 많이 쓰니까 선생님이 여기서는 거의 다 K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열을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그 다음 수열은 첫 장이 마이너스 3분의 1, 두 번째가 9분의 1, 세 번째가 마이너스 27분의 1로 봐야 되겠죠? 자, 따라서 첫 장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면서 공비가 바로 무엇이 되는? 바로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등비수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일반항을 작성하면 AN은 첫장 마이너스 3분의 1에 곱하기 공부도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에 바로 n-1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는 지수 법칙에 의하여 마이너스 3분의 1에 바로 n제곱이 되겠습니다. 얘가 바로 우리가 찾는 일반항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성을 할 때 시그마 항상 여기는 일반항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K라고 쓴다면 여러분들 여기에 마이너스 3분의 1에 K제곱을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K는 1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N이라고 적으면 안 되죠. 즉, 이 729분의 1이 바로 몇 번째 항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앞에서 두 문제는 끝이 n으로 나와 있지만 그래서 n번째지만 얘는 몇 번째 항인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자 마이너스 3분의 1에 몇 제곱이 되어야 될까요? 일단 여기가 부호가 플러스죠. 그러면 지수는 짝수일 거예요. 그럼 3의 4제곱이 얼마입니까? 3의 4제곱이 91이죠. 그럼 3의 6제곱은 3을 한 번 더 곱하면 되니까 271분의 3을 한 번 더 곱하면 되는 게 아니라 3의 6제곱이니까 9를 곱해야 되죠. 3을 두 번 9를 곱하면 어떻게 되겠죠? 6제곱이 되면 3의 4제곱이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91이 아니라 무엇이 돼야 되죠? 99, 81이 돼야 되죠. 따라서 여기에 9를 곱하면 98이 729가 되죠. 즉, 이 3은 바로 6제곱하면 729가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에 바로 6제곱이 얼마가 된다? 729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여기는 n을 적는 것이 아니라 바로 6개의 항을 더했기 때문에 여기는 6이라고 적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시그마로 표현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한 이 시그마가 나왔을 때 이렇게 시그마는 합의 기호니까 합의 기호로 이렇게 풀어 헤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1051번입니다. 자, 시그마 K가 1에서 10까지의 AK의 합은 4이고, 자, BK의 합은 7입니다. 자, 그럴 때, 자, 다음 값을 구해달라고 하는데, 자, 시그마는 합의 기호입니다.
따라서 시그마의 당식이나 어떤 식이 나왔을 때는 합으로, 즉 합이나 차로 연결되어 있으나 바로 뭐 할 수 있다? 끊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바로 수장님이 이야기했던 뭐라고 했죠? 시그마의 뒤에 일반항이 당식일 때는 자, 당식의 시그마는 각각 시그마를 붙여도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한 번만 적어 본다면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의 바로 마이너스 AK를 먼저 계산하고 그리고 이렇게 각각 시그마를 처리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 시그마를 처리해도 된다. 됐죠? 그리고 변수 아닌 개수는 시그마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얘는 다시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와서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AK 그리고 변수 아닌 개수 3은 시그마 앞으로 나와서 3 시그마 맞죠? K는 1에서 10까지의 BK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다항식의 시그마는 각각 시그마 맞죠? 그리고 변수 아닌 개수는 시그마 앞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얘가 바로 얼마라고 정의되어 있습니까? 바로 4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얘는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7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3 곱하기 7이 되어서 21이 되겠죠. 따라서 얼마가 된다? 17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1052번은요. 자, 시그마는 합의 기호인데 여기는 4와 이 항 두 개를 하나로 만들어 놨지만 바로 4라는 바로 실수배를 했죠. 그러면 이 4가 먼저 시그마 앞으로 나와도 되고 우리는 항상 시그마가 곱으로 되어 있을 때는 바로 무엇으로 합이나 착골로 나타내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된다? 전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8AK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20BK가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그러면 당식의 시그마는 각각의 시그마니까 이제 조금만 쓴다 빨리 써보면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의 바로 8AK인데 변수하는 개수는 시그마 앞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의 자, 20BK인데, 자, 변수하는 개수는 앞으로, 시그마 앞으로 나올 수 있다. 맞습니까? 자, 따라서 얘의 값이 얼마라고요? 바로 4라고 했죠. 얘의 값은 얼마라고요? 바로 7이라고 했으니까 8 곱하기 4 얼마가 되죠? 32 마이너스 20 곱하기 7 140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 값은 바로 마이너스 108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다항식의 시그마는 각각 시그마다. 그리고 변수 아닌 개수는 시그마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많이 연습해 보면 이 정도의 요식은 뭐 할 수도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바로 여러분들이 계산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연습하면 그렇게 되겠죠. 아시겠나요? 자, 1053번입니다. 자, 시그마는 합의 기호라서 바로 다항식의 시그마는 각각의 시그마라고 했죠. 그런데 이처럼 자, 두 개의 시그마가 차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시그마가 시작 번호인 K가 1부터 10까지가 똑같죠. 그러면 얘를 뭐 할 수도 있다? 합쳐줄 수도 있죠. 자, 때로는 이렇게 시그마를 여러분들이 합쳐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럼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해서 이 두 개를 합친다는 거죠. 그럼 한번 적어보면 K제곱 플러스 3과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바로 K제곱 마이너스 2로 1에 합쳐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그마 뒤에 있는 일반항을 우리가 좀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K제곱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면서 상수만 5가 남겠죠. 자, 바로 상수 수열이네요. 얘의 답은 뭐가 되죠? 바로 5가 되는 것이 아니라 5를 K가 1부터 10까지 몇 번 더했다? 10번 더했기 때문에 자, 상수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1인지를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요 상수와 요 끝번호를 두 개 뭐 하면 되겠다?
곱해주면 되죠. 따라서 5 곱하기 10이 되어서 얼마가 된다? 50이 된다는 거죠. 5라고 적으면 안 돼요. 항상 상수 수열일 때는 바로 그 상수가 1부터 10까지니까 10번 더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상수 5와 자 반드시 K를 1을 확인하고 그러면 10번 더했다는 말이니까 두 개를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지금 105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습니까? K는 1에서 8까지가 동일하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두 개를 합쳐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K-2의 제곱이고요. 뒤에는 무엇이 됩니까? 마이너스에 자, K제곱 마이너스 4K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반드시 이 제곱 자체도 뭡니까? 이 K-2를 두 번 곱했는 꼴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그마는 바로 곱은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바로 합이나 차로 바꾸기 위해서는 전개를 해야 된다고 했죠. 따라서도 여기서도 이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앞부분을 살짝 전개해 보면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럼 K제곱 마이너스 4K가 각각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겠네요. 그럼 남는 것은 무엇만 남는다? 4만 남습니다. 따라서 K가 1부터 8까지의 4라는 상수 수열이니까 자, 체크할 때 K가 반드시 1부터 시작하는지를 보고 이 상수와 8, 즉 4를 몇 번? 8번 더하라고 했으니까 4 곱하기 8이 되어서 얼마가 된다는 거? 3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또한 여러분들이 연습이 많이 되면 이 부분을 뭐 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1055번입니다. 자, 자연수 거듭 제곱의 바로 시그마에 대한 공식인데요. 자, 그것을 몇 개 정리한 다음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 K의 거듭제곱 공식을 하기 전에 선생님이 보통 표현하는 방법으로 자연수 수열은 1부터 시작하는 바로 수열이잖아요. 1부터 1, 2, 3 이렇게 나가는 수열은 자, n번째까지를 모두 더할 때 얘를 모두 더할 때 얘는 등차 수열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니까 어떻게 되겠다? 바로 2분의 맞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차수의 합을 첫 번째와 마지막 거를 더해 그리고 2분의 항수를 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로 보통 나올 때는 어떻게 하자? 보통 2분의 자 n 플러스 1을 조금 우리가 암기하고 있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 플러스 n의 2분의 n과 똑같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등차수를 그냥 합공식으로 할 때는 이렇게 썼는데, 자, 얘가 무엇으로 나타날 때? 시그마로 나타날 때. 얘가 바로 무엇과 똑같습니까? 바로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의 바로 일반항이 K가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날 때는 바로 우리가 이것을 자연수 수열이라고 생각하고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알자는 것입니다. 자, 이때 선생님이 n을 그냥 n이 니은자 발음이 나니까 놈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자, 요 놈, 요 마지막 요 놈, 놈 플러스 1 이렇게 많이 외우죠. 선생님하고 수업하면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선생님이 짝수 수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짝수 수열. 자, 짝수로 된 수열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이 2겠죠. 그리고 4가 되고 6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짝수니까 n개를 더하면 2n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습니까? 얘도 등차수열이죠. 등차수열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과 마지막을 더해 그리고 곱하기 2분의 항수가 되겠죠. 그럼 얘는 2로 어떻게 됩니까? 묶여져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2가 약분이 돼서 n 플러스 1. 즉, 이 자연수 수열에다가 두 배만 해주면 된다. 즉, n 플러스 1이다. 즉,
짝수 2부터 시작하는 짝수입니다. 2부터 반드시 시작하는 짝수의 n개의 합은 그 n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n 플러스 1. 아시겠죠? 얘는 2분의 n 플러스 1, 얘는 n 플러스 1. 아니면 이렇게 봐도 되죠. 1이 몇 배 되었죠? 2배. 2가 몇 배 되었죠? 2배. 3이 몇 배? 2배. n이 몇 배? 2배 되었죠. 따라서 얘를 2배 하면 n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많이 나오는데요. 홀수 수열입니다. 홀수 수열. 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1부터 시작하는 홀수예요. 1, 3, 5, 7, 9 이런 식으로 홀수를 여러분들 이렇게 몇 개를 더한다? n개. 그럼 n번째는 2n-1이겠죠. 그죠? 자, 얘의 합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얘도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죠. 그러면 제일 첫 항과 마지막 걸 대해 마지막이 이거죠. 곱하기 2분의 항수죠. 근데 여기에 1과 마이너스 1이 없어지면 2가 약분이 되기 때문에 바로 무엇이 된다? n제곱이 돼요. n제곱. 홀수는요. 1부터 시작하는 홀수입니다. 반드시 1부터 시작하는 홀수 수열은요. 바로 얘가 뭐다? 개수 제곱이다. 홀수 5개를 더하잖아요. 그러면 뭐 끝도 없어요. 바로 5의 제곱 25입니다. 여러분들이 1, 3, 5, 7, 9를 그냥 더해보세요. 더해보면 1하고 9하고 더하면 10, 3하고 7하고 더하면 10. 따라서 25가 되죠. 그래서 1부터 시작하는 바로 홀수들을 n개 더하면 바로 그것은 뭐가 된다? 바로 개수 제곱이다. n제곱보다는 얘는 개수 제곱으로 이렇게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K의 거듭 제곱에 대한 우리가 공식을 생각하면 첫 번째 K 공식이죠.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의 바로 K 공식입니다. 얘는 바로 조금 전에 했지만 바로 자연수 수열과 똑같은 거예요. 자, 따라서 얼마가 된다? 2분의 놈 플러스 1 이렇게 암기하자는 거죠. 맞죠? 자, 그런데 여기도 이제 n으로도 나오지만 때로는 우리가 계산하다 보면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의 k가 자주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1부터 10까지 합, 즉 n에다가 10을 대입하면 되겠죠. 2분의 10 곱하기 11이 돼서 약분하면 5가 되니까 자 55가 됩니다. 요 55라는 숫자도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보통 K가 1에서 10까지의 바로 합을 자주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시그마 K는 1에서 20까지의 바로 K는 얼마가 되느냐? 자, 20을 N에 대입하면 20 곱하기 21을 무엇으로 2로 나누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210이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세요. 1에서 20까지 보세요. 20까지. 1에서 20까지, 20까지. 그러면 얼마가 된다? 210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1에서 9까지는 얼마가 될까요? 합이 55에서 10 빼주면 되겠죠. 45. 1에서 19까지는 얼마 될까요? 20만 빼주면 되니까 바로 19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11대와 21대를 잘 알아두자는 것입니다. 팁으로. 자, 이번에는 시그마 K제곱 공식입니다. 시그마 K제곱 공식. K는 1부터 N까지의 K제곱 공식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정면 우리가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 했으니까 여기서는 생략하고요. 그러나 반드시 공식은 또 알아놔야 돼요. 자, 조금 복잡하지만 6분의입니다. 6분의. 자, 우리 K 공식 할 때도 N 플러스 1이 나왔죠. 얘도 N 플러스 1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 더 나오는데 그 나오는 것을 요 두 수를 더하면 됩니다. n과 n 플러스 1을 더하면 얼마 되죠? 2n 플러스 1이 되겠죠. 요게 바로 공식이에요. 바로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를 6분의 놈 플러스 1 이렇게 6분의 놈 플러스 1 그리고 투놈 플러스 1은 바로 요거 두 개를 더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의 바로 K 제곱을 한번 구해보면 6분의 맞죠? 6분의 놈 플러스 1, 투놈 플러스 1인데 6분의 요놈 10을 그대로 적고 놈 플러스 1이니까 11이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는 10과 11을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21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10과 11을 더해준 걸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2, 5, 10에 2, 3은 6이죠. 그리고 3일은 3, 3, 7이 21이면 77이 되거든요. 77 곱하기 여러분들 5를 해보세요. 7, 5, 35에 7, 5, 35, 바로 385거든요. 요 385도 여러분들 자주 나오니까 잘 알아두자는 것입니다. 바로 시그마 K 공식은 10까지 55고요. K제곱 공식은 1에서 10까지가 385입니다. 385. 요 3자와 요 5자를 더하면 얼마가 되죠? 요 3호를 더하면 8이 가운데에 들어온다. 385.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하나 더. K 세제곱 공식입니다. 시그마. 자, K는 1에서 N까지의 자, K 세제곱 공식. 바로 K 세제곱 공식은요, 외우기 쉬워요. 우리가 K 공식을 외우고 있죠. 2분의 뭐죠? 넘 플러스 1. 2분의 넘 플러스 1. 맞죠? 똑같습니다. 근데 그거의 전체의 제곱이 됩니다. 그거의 제곱이 된다. 자, K 공식의 제곱이 된다. 그래서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의 바로 K 세제곱 공식은 바로 K 공식을 55를 외우고 있죠. 따라서 55에 무엇이 된다? 55의 제곱이 되는데 얘는 바로 3025입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간간히 나올 수가 있으니까 내신에는 간간히 나올 수 있고 사실 모의고사 치고 이러면 K 세제곱까지 공식이 잘 안 나와요. 보통 K나 K 제곱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가 교과서에 있으니까 바로 K 세제곱 공식까지는 알아놓고 바로 10까지의 K 세제곱 공식은 바로 뭐가 된다? 3025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외워놓으면 안 돼요. 뭘 외워놔야 되냐면 이 의미가 뭐죠, 얘가? 바로 얘가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해서 얼마까지? 바로 n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연수들을 거듭 제곱한 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까지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그럼 얘는 어떤 말입니까?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더하기 해서 얼마까지? 바로 n의 세제곱이다. 학생들이 이 공식만 외우는데 그게 의미가 바로 뭡니까? 자연수들을 얘는 그냥 자연수를 더한 위에서 했는 자연수 수열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K제곱 공식과 K세제곱 공식은 각각의 자연수를 제곱해서 더한다, 세제곱해서 더한다. 여기까지 정확하게 알아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 자, 이 네 번째는 보통 교과서에는 없지만요.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에 자 여기가 뭐가 나오냐면요 연속하는 자연수 두 개의 곱이 나와요. 연속하는 자연수 두 개의 곱. 자 그러면 시그마는 합의 기호이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를 무엇으로 K는 1에서 N까지에 전개를 해줘야 되죠. 따라서 합의 기호이기 때문에 바로 각각의 항으로 이렇게 나타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시그마 이 다항식의 시그마는 각각 시그마니까 결론적으로 K제곱 공식과 K 공식을 더해줘야 되죠. 그럼 6분의 얼마와 2분의 얼마를 더하기 참 불편하잖아요. 물론 통분해서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두 개의 곱, 자연수의 연속입니다. 반드시 연속된 두 개의 수에 연속된 두 개의 수. 자, 그럴 때는 이게 결과를 해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쉬워요. 연속 두 개죠. 따라서 두 개니까 여기는 하나 키워서 3분의 1이라고 먼저 적고요. 이 두 수 중에 작은 쪽, 얘가 K가 작죠. 작은 쪽에 N을 대입해 보세요. 그럼 N이죠. 그런 다음 여기가 3이니까 그죠? 어떻게 얘를 하나씩 키워가면서 몇 번 적어줘라? 세 번 적어주면 됩니다. 요게 바로 결과값이에요. 요게 결과값입니다. 자, 연속된 두 자연수가 나왔잖아요. 곱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두 개가 연속이니까 바로 3분의 1. 하나 키워서 3분의 1 한 다음
두 수 중에 작은 쪽의 K를 요 위에 마지막 항의 값을 대입해서 그 수부터 연속적으로 하나씩 키워가면서 몇 번 적어줘라? 바로 세 번 적어주라.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해볼게요.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인데 이번에는 K 플러스가 아니라 선생님이 K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얘도 연속된 두 개의 자연수죠. 그러면 어떻게 적는다? 3분의 1. 그리고 이 n을 작은 쪽에 집어넣어 줍니다. 그럼 n-1이죠. n-1부터 하나씩 키워가면서 몇 번 적어줘라? 세 번 적어줘라.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통분까지 이 전개에서 통분까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시그마 K는 1에서 자 5까지입니다. 5까지에 바로 K-1이잖아요. 그죠? 그럼 정답은 3분의 1 연속된 두 개니까 이 5를 작은 쪽에 그럼 5-1이니까 4죠. 4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키워가면서 세 번 적어주면 요 값만 계산하면 자 요렇게 돼서 요 값이 얼마가 된다? 바로 40이 된다는 거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연속된 두 수의 곱에 대한 시그마는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두 개니까 3분의 1, 두 개니까 3분의 1입니다. 그런 다음 작은 쪽에 대입해서 연속적으로 몇 번 적어줘라? 세 번 적어줘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K가 1에서 N까지에 여기가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아, 연속적으로 몇 개를 곱해놨죠? 세 개를 곱해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4분의 1이 됩니다. 4분의 1. 3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 그리고 n을 가장 작은 수 어떻게? k에 대입하면 n에다가 몇 번 적어줘라. 하나씩 키워가면서 토탈 개수를 4번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연속된 자연수 두 개의 곱, 뭐 세 개의 곱은 이렇게 하나 정도만 하면 되고요. 실제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4개의 곱은 어떻게 해요? 바로 5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작은 쪽에 넣고 똑같이 4번, 5번 적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크게 많이 나올 건 아닌데 혹시 문제에 나오면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때로는 시그마 보세요. K는 1에서 N까지가 아니라 여기가 N-1까지의 바로 K 공식을 묶거든요. 그러면 얘는 2분의 자, 요걸 쓰면 외울 때 놈으로 놈 플러스 1이니까 이때는 놈이 요거죠. 자, 놈이 바로 뭐가 된다? n-1이 놈이에요. 그러면 요거에다 하나 더 키워주면 n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2분의 놈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n일 때는 2분의 놈 플러스 1. n-1일 때는 2분의 놈 마이너스 1이 된다. 요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바로 1055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1부터 10까지의 바로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죠. 그러면 자, 다항식의 시그마는 각각의 시그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각각을 시그마 하면 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걸 또 시그마 찍지 말고 K제곱이죠. 그러면 6분의 맞죠? 넘 플러스 1, 투넘 플러스 1 맞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적어준다면 자 어떻게 6분의 넘이 10이죠. 넘 곱하기입니다. 넘 플러스 1. 그리고 요거 두 개 더한 21을 곱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자, 시그마 K 공식 쓰면 되겠나요? 자, K는 몇 분의? 2분의 맞죠? 2분의 넘 플러스 1이니까 10 곱하기 11이죠. 그리고 플러스 상수일 때는 1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 10과 개수만큼 곱하면 되니까 1 곱하기 10, 10입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뭐 해주면 되겠다? 계산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 10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로 어떻게 K제곱이 있더니 10은 얼마라고요? 외워졌나요? 385.
마이너스 K일 때는 얼마라고요? 55. 그리고 1일 때는 1이 아니라 10만 더해주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걸 계산해도 385 마이너스 55 플러스 10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해보시면 이게 바로 마이너스 45가 되니까 얼마가 된다? 34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얘를 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 여기를 K제곱 마이너스 요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자, K제곱은 그대로 우리가 10까지니까 385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에 이 K-1은 1차식이죠. 1차식이면 무엇이다? 바로 등차수열이죠. 그러면 여기서 등차수열의 합공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요게 바로 등차수열의 일반항이 되니까 첫째 항 뭐죠? 1을 넣으면 얼마입니까? 0이고요. 플러스 10번째를 넣으면 바로 마지막은 9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2분의 항수 몇 개입니까? 1부터 10까지 10개죠. 따라서 약분하면 요게 얼마가 된다? 지금 45가 되죠. 방금 여기서 계산할 때 얼마가 나왔습니까? 마이너스 45였잖아요. 그죠? 요거 또한 45가 되니까 마이너스 45로 통일한다는 거. 그래서 1차식으로 요것을 묶어줘서 바로 앞에는 K제곱 공식을 쓰고 얘는 뭘 쓰자? 바로 등차 수열을 써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1056번은 얘가 곱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합으로 나타내줘야 되죠. 왜? 시그마는 곱으로 된 이 당식은 처리를 못하고 바로 시그마는 합의 기호니까 반드시 합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바로 뭘 해버린다? 전개를 해야 되겠죠. 자, 전개할 때 이걸 먼저 전개하지 말고 요 두 개를 전개한 다음에 각각의 항에다가 K만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2K 제곱이니까 K를 곱하면 2K 세제곱. 자, K는 K와 마이너스 2K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에 K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K 제곱이 되겠죠. 또한 상수가 마이너스 1인데 K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K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1에서 10까지죠. 그러면 두 배에 1에서 10까지의 바로 K 세제곱 공식 얼마라고 그랬죠? 바로 3025라고 했죠. 3025. 맞나요? 그리고 마이너스 K 제곱은 얼마가 된다고요? 385가 됩니다. 그리고 K 공식은 얼마가 된다고요? 55가 되는 거예요. 자, 얘를 계산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는 6050이잖아요. 그리고 385와 55를 더해버리면 얼마가 되죠? 440이 되나요? 맞죠? 그럼 빼버리면 얼마가 된다? 바로 5610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10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 55, 210, 385, 3025, 이 정도는 알아놓으면 좀 계산할 때 편하게 느낄 것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잘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1057번입니다.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 자, 이 두 개의 수열을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요. 얘는 등차 수열도 등비 수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합을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는 반드시 무엇으로? 시그마로 처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등차도 등비가 아닌 수열은요. 일반항은 참 구하기 쉬워요.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은 시그마를 처리해야 되니까 일반항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일반항을. 그러면 일반항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지, 써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자, 모든 항이 어떻게 됩니까? 뭐뭐의 제곱으로 되어 있죠. 모든 항이 뭐뭐의 제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장은 4의 제곱, 두 번째는 5의 제곱, 세 번째는 6의 제곱 이래 돼 있죠. 그러면 얘는 반드시 뭐뭐의 무엇이다, 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n번째는 자 그러면 이 뭐뭐라는 거, 이 밑만 보면 보세요. 바로 무슨 수열입니까?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 아시겠나요? 그럼 공차가 얼마예요? 1이잖아요. 공차가 1이니까 1n으로 출발하겠죠.
근데 첫 번째 항이 4니까 여기에 뭐만 더해주면 된다? 3만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게 바로 이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차도 등비도 아닌 수열은 일반항 찾기가 참 편해요. 규칙적으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이 마지막 20의 제곱은 바로 몇 번째 항이 되겠습니까? 바로 n에 17을 대입하면 되겠죠. 따라서 17번째 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얘는요, 여러분들이 시그마, 자, K는 얼마부터? 1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17까지가 되겠죠. 17개의 항이니까. 그럼 여기 일반 항에 무엇만 적어주면 된다? 바로 K 플러스 K로 고쳐서 K 플러스 3의 제곱으로만 우리가 뭐 하면 된다? 고쳐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시그마는 함의 기호인데 얘는 제곱이죠. 제곱은 K 플러스 3과 K 플러스 3이 곱해지는 바로 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개를 해서 우리는 반드시 합으로 나타내줘야 된다. 따라서 K 제곱 전개하면 되겠죠. 6K 플러스 9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자연수 거듭 제곱의 공식을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항식의 시그마는 각항의 시그마니까 각각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는 K제곱 공식이니까 자 17이죠. 그러면 6분의 맞죠? 6분의 놈이 얼마입니까? 17. 놈 플러스 1, 18이죠. 그리고 요거 두 개를 더한 얼마가 된다? 35를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놈 플러스 1, 투놈 플러스 1입니다. 그리고 플러스이면서 이번엔 6K니까 6 곱하기죠. 6 곱하기에 자 바로 K 공식이니까 2분의가 되겠죠. 2분의. 2분의 넘 플러스 1이죠. 넘이 17, 넘 플러스 18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9니까 조심해야 되죠. 9가 아니라 항이 1부터 17까지니까 바로 9를 몇 번 더해준다? 17번 더해줘야 되니까 9 곱하기 17로 나타내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요. 6이는 6, 6, 3, 18에서 뭐가 된다? 약분이 되겠네요. 그러면 17 곱하기 3이 얼마이죠? 바로 51이죠. 얘와 35를 곱하면 자, 5가 되고요. 5, 25. 직접 계산해 줘야 됩니다. 3이 되고 3, 5, 15니까 1785가 되겠네요. 자, 이 값은 얼마가 되고 1785가 되겠습니다. 자, 플러스 자, 2하고 6하고 약분할까요? 3입니다. 그러면 17 곱하기 3이 또 51이니까 그죠? 이번에는 51 곱하기 18을 하면 되겠죠. 8일은 8, 8, 5, 40에 52를 적으면 918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9 곱하기 17은 9, 7이 63. 63이죠. 그러니까 3을 적고 6이 올라가죠. 9일은 9니까 15, 153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개의 수를 모두 다 더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 5하고 8하고 3하고 더하면 6이 되고요. 자 1이 올라가죠. 자 9가 되고 10이 되니까 15가 되겠습니다. 1이 올라가네요. 8하고 9하면 바로 17에 1 다음에 18이 되어서 또 1이 올라가면 바로 2856의 값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물론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개 풀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58번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반항을 작성해 보세요. 자, 모든 항이 곱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죠? 자, 첫 번째는 3, 두 번째는 5. 자, 3과 5와 7을 보세요. 이렇게. 바로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죠. 자, 물론 홀수입니다. 1은 빠졌지만 그죠? 그러면 2n 공차가 2니까 2n 플러스 1이 되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는 보니까 3을 더했고 5를 더했고 7을 더했으니까 이 규칙을 그대로 보기는 어려운데 자, 뒤에 것만 보면 6하고 10하고 14 얘도 얼마죠? 공차가 얼마가 된다? 바로 4인 등차 수열이네요. 따라서 얘는 4n으로 출발하고 첫 번째 항이 6이 되려면 2가 필요하겠습니다. 바로 이게 일반항이라는 것입니다. 일반항은 규칙성 있게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K 꼴로 쓰고요. 자, 여기에는 바로 무엇을? 바로 2K 플러스 1 그리고 4K 플러스 2로 표현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요게 몇 개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몇 개인지. 자, 3부터 시작해서 21로 체크해 볼까요? 얘가 21이 되려면 n이 얼마 들어가면 됩니까? 10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따라서 10개의 항을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그마는 바로 합액이 오니까 두 다항식을 곱해 놓았으면 계산을 못 한다. 따라서 전개를 해버려야 됩니다. 따라서 2K와 4K를 하면 8K 제곱이고요. 자, 4K와 4K니까 또 8K네요. 상수항은 3이 되겠죠. 이제 더하기 꼴로 나타냈으니까 자, 다항식의 시그마는 각각의 시그마니까 8 곱하기에 바로 K제곱 공식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10까지죠. 따라서 385다. 그러면 8 곱하기 K 공식은 55가 되겠죠. 조심할 것은 3이 아니라 10번 바로 30이 되어야 된다. 맞습니까? 자, 8 곱하기 385는요. 자, 3080이네요. 3080 맞나요?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3080입니다. 자, 8 곱하기 55는 얼마? 바로 40이니까 440이 여기가 30이 되니까 3080에다가 470만 더하면 되니까 3540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1059번입니다. 자, 다음을 계산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얘의 바로 일반항을 먼저 찾아보면 자, 모든 항이 모두 다 무엇으로 나타나 있죠? 분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항이 분수 형태로 나타나면 분자가 얼마예요? 모두 다 1이죠. 그리고 분모를 보면 두 수를 곱해 놓았는데 자 앞에 거를 보면 1, 2, 3으로 돼서 바로 자연수 수열이 되니까 바로 n으로 표현하면 되고요. 뒤에 거는 앞에 있는 수보다 얼마가 큽니까? 다 모두 다 일직선이니까 바로 n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요 n의 n 플러스 1분의 1이 바로 n번째 항이 되니까 우리는 시그마로 나타내면 시그마 k는 1에서 항이 n개가 되고 여기에 들어갈 것이 바로 뭐가 들어간다? k 플러스 1분의 1이 들어간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시그마는 합의기호예요. 자, 이 나눗셈 형태로 된 것도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했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더하기나 빼기꼴로 고쳐줘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연습해봤죠? 바로 빼기꼴로 고쳐줄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무엇을 이용해서? 바로 부분분수 처리하는 거죠. 여러분들 부분분수 처리하는 거는 뭐 선생님이 여기서 직접 언급은 많이 안 하겠지만 자 이런 빼기꼴로 어떻게 고치느냐 맞죠? 이런 분수 형태일 때 시그마는 분수를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부분분수는 여러분들 통분의 역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계산만 할 때 자 K와 K 플러스 1 요거의 두 개의 차가 얼마죠? 1이죠. 그 1이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된다? 이 분자에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OK 사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OK 사인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부분분수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부분분수의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정리한 것은 앞에 거와 뒤에 게 곱했는 게 바로 분모고 분자가 반드시 뒤에 거에서 앞에 것을 뺏는 값이 되어야 되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외우자겠습니까? 바로 앞에 거분의 1 맞나요? 마이너스 뒤에 거분의 1 이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맞죠? 반드시 이 분자가 누가 되어야 된다? 바로 이 분모의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뺏는 값이 반드시 분자에 있어야지 우리가 OK 사인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항상 앞에 거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거분의 1로 우리가 고칠 수가 있다고 했죠. 기억나나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고칠 수가 있다?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야. 바로 앞에 거가 K분의 1이 되죠. 앞에 거분의 1 빼기 바로 뒤에 거분의 1이다. 이렇게 우리가 빼기꼴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뭘 했죠? 축차 대입을 했잖아. 1부터 이렇게 넣으면 서거가 되죠. 그죠? 서거가 된다. 이 빼기 걸로 만들어줘야지 서거가 된다고 했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일일이 나열할 필요 없이 바로 직접 계산이 되죠. 바로 요 두 개의 수가 바로 몇 칸 차이가 납니까? 우리는 한 칸 차이, 두 칸 차이 이걸 공부했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k분의 1을 바로 k번째 항이라고 한다면 k 플러스 1분의 1은 몇 번째 항입니까? k 자리에 k 플러스 1을 대입하면 k 플러스 1분의 1이 되니까 바로 그 다음 항이 되죠. 그죠? 따라서 몇 칸 차이? 한 칸 차이가 된다. 맞죠? 한 칸 차이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앞에 거 하나 남고 제일 마지막에도 하나가 남는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 자, 여기 한 번호 작은 것을 바로 여기에서 앞에 작은 항에 대입해주고 한 번호 큰 곳에는 바로 여기에 마지막 값을 여기에 대입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죠? 1을 대입하면 1분의 1 마이너스 n을 여기에 대입하면 n 플러스 1분의 1이 되죠. 이게 바로 정답인데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통분하면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n이니까 n이 되어서 바로 n 플러스 1분의 n이 된다는 것을 알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 칸 차이의 대표적인 거죠. 아시겠나요? 근데 선생님은 이것도 하도 많이 나와서 우리가 외우자고 했죠. 물론 안 해도 됩니다. 여기에 선생님 슬래시를 딱 걷고 n을 여기 대입하면 n 플러스 1이죠. 그게 분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앞에 n을 대입하면 여기 n이 바로 분자로 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부분분수꼴 처리하는 거죠. 바로 한 칸 차이에 되고 바로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060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먼저 일반항을 한번 작성해 보면요. 자, A에는 어떻게 되죠? 자, 모든 항이 다 무슨 꼴입니까? 분수꼴이잖아요. 그죠? 근데 분자는 모두 다 1이 돼요. 그러면 분모를 보면 자, 두 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여기도 곱하기 꼴로 나타내야 되고 자, 첫 번째는 1, 3, 5, 7, 9 무엇이죠? 등차수열이죠. 바로 홀수항을 나타내니까 바로 공차가 2이니까 2n-1이 되고요. 뒤에 부분은 어떻습니까? 바로 1보다 2가 크고 3보다 2가 크고 5보다 2가 크니까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하니까 바로 2n 플러스 1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얘를 시그마로 나타내주면 시그마 K는 1에서 항이 몇 개죠? 요 일반 항이 여기 있는 제일 마지막과 똑같으니까 항이 n개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일반 항을 그대로 작성만 해주면 되겠죠. 무엇으로? 어떻게? 2n-1, 2n 플러스 1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그마는 합의 기호인데 지금 나눗셈 꼴로 나타났으니까 처리를 못하죠. 우리는 빼기 꼴로 바꾸어 준다. 맞죠? 그러면 얘가 부분분수 형태니까 그죠? 자,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봅니다. 2n 플러스 1에서 2n 마이너스 1을 빼면 얼마가 되죠?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분자에 누가 있어야 된다? 2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 2를 무엇으로? 1을 무엇으로? 2로 강제적으로 바꾸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1이었는데 2로 우리가 바꾸었으니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죠. 그러면 다시 2를 죽여주면 되니까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상복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그마에 있는 바로 실수배 2분의 1은 어디로? 시그마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그마 K는 1입니다. 1에서 N까지인데 자 여기에 바로 2가 되어서 우리는 무슨 사인을 받았다? OK 사인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나타내자? 앞에 그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그분의 1 맞죠? 앞에 거 2m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어떻게 2m 플러스 1분의 1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몇 칸 차이예요? 얘는 몇 칸 차이가 납니까? 바로 두 칸 차이가 아니라 얘도 한 칸 차이라고 했죠. 저 무슨 말이냐면 아 미안합니다 선생님 여기에서 뭘 잘못 썼죠?
여기가 n으로 나타내면 안 되죠. 무엇으로 다 나타내야 됩니까? k로 나타내야 되죠. 그죠? 여기가 2k-1, 여기가 2k 플러스 1이 돼야 되죠. 그죠? 여기가 2k-1, 2k 플러스 1이 되어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얘가 K번째 항이죠. K번째 항이라고 하면 얘는 몇 번째 항일까요? 바로 K 자리에 무엇을 대입하면 2K 플러스 1이 되겠습니까? K 자리에 K 플러스 1을 대입해 보세요. 저 두 배의 K 마이너스 1인데 K 자리에 K 플러스 1을 대입해서 정리하면 바로 2K 플러스 1이 되죠. 따라서 얘는 얘가 K번째 항이면 얘는 몇 번째 항이다? K 플러스 1번 장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항이 몇 칸 차이가 난다? 한 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두 칸 차이가 아니에요. 한 칸 차이가 난다. 그래서 요 실수를 빼보세요. 여기에 K를 빼고 요 상수끼리 빼보면 2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칸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게 2일 때 K 앞에 있는 개수 2로 나누면 1이 되니까. 그래서 얘는 한 칸 차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칸 차이니까 바로 앞에는 작은 번호 K를 한 번만 대입하고 뒤에는 큰 번호 N을 한 번만 이렇게 K 자리에 대입해줘서 계산해주면 된다. 즉, 한 칸 차이니까. 따라서 2분의 1에 자 하나씩만 대입하면 1이니까 1이 되겠죠. 마이너스 여기는 n을 대입하면 얼마 된다? 2n 플러스 1분의 1이 된다. 축차 대입이 돼서 모두 다 소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뒤에 부분을 통분해 버리면 얘가 2n 플러스 1분의 2n 플러스 1에서 1을 빼니까 2n이 되겠죠. 따라서 2와 2를 약분하면 결론적으로 얘는 2n 플러스 1분의 바로 n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바로 얘는 두 칸 차이가 아니라 한 칸 차이라는 거 아시겠죠? 106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일반항을 한번 찾아보면요. 자, 루트가 있죠. 자, 그러면 AL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얘를 루트 1로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모든 항이 분수로 나와 있으면서 분자는 모두 다 2가 되나요? 분자는 2가 되고. 자, 분모는 루트 플러스 루트죠. 자, 그런데 1부터 시작해서 n까지니까 얘는 루트 n이 되고요. 자, 뒤에 있는 루트는 앞에 있는 루트보다 숫자가 안에가 하나 더 크니까 루트 n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가 바로 n번째 항이 맞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다? 시그마 k는 1에서 바로 n까지의 일반항이 바로 루트 n 플러스 루트 n분의 n 플러스 1분의 2가 되니까 자 루트 n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분의 2가 되죠. 자 그럼 이 상수 2는 시그마 앞으로 탈출을 할 수가 있고 그래도 우리가 무엇입니까? 나누기 꼴이잖아요. 그러면 빼기 꼴로 바꿔야 돼요. 그럼 이렇게 부분분수를 처리해서 빼기꼴로 바꾼 것도 있지만 이렇게 루트가 나왔을 때는 분모 분자를 뭐 한다? 유리화를 하면 됩니다. 저 얘와 부호가 반대인 루트 m 플러스 루트 m 마이너스죠. 자 루트 m 마이너스 루트 m 플러스 1분의 1을 분모 분자에 각각 뭐 하면 되겠다? 곱해줘서 우리가 유리화를 처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2는 앞으로 우리가 실수배니까 나오고요. K가 1부터 N까지죠. 자, 그러면 분자부터 한번 적어볼까요? 분자는 2가 남았으니까 루트 N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이고요. 분모는 어떻습니까? 앞에 거 제곱 N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 N 플러스 1이죠. 자, 그러면 NL이 사라지면서 분모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그 마이너스를 어디로 줘버리자? 분자로 줘버리면 자, 순서만 뭐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바꾸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1을 곱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얘는 항이 몇 개 차이입니까? 자, 얘를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에 또 뭘 잘못했습니까? 미안합니다. 이 n을 모두 다 무엇으로 바꿔야 됩니까? 조금 불편하네요.
n을 모두 다 k로 다 바꾸었어야 되는 거죠. 자, 선생님이 여기에서 자, 이 n을 또 그대로 썼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변수가 바로 k니까 여기에 k 플러스 1이 되고 여기 k 플러스 1로 우리가 분모 분자를 유리화해 준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바로 k가 되고 마이너스에 k 플러스 1이 되겠죠. 여기에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바로 마이너스 1을 분모 분자에 곱했기 때문에 여기가 k 플러스 1, 여기가 k가 순서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럼 얘가 k번째면 k 자리에 k 플러스 1을 넣으면 얘가 되니까 얘는 바로 몇 칸 차이가 된다? 바로 한 칸 차이가 된다. 나중에 문제 풀면 두 칸 차이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1은 어디에? 작은 쪽에 대입해야 돼요. 작은 쪽. n은 어디에? 큰 쪽에 k 자리에 대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배에 축차 대입하면 나머지는 다 소거되고 루트 m 플러스 1분의 루트 바로 1이 돼서 루트 1은 그냥 1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정답은 두 배에 루트 m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빼기꼴로 나타나는 게 시험에 잘 나오죠. 바로 부분분수 아니면 루트가 있을 때는 뭐 해라? 바로 유리화를 하면 바로 빼기꼴로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1062번입니다. 자, 나눗셈 꼴로 나왔으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바로 빼기 꼴로 바꾸어 주자. 자, 부분분수네요. 맞죠? 자, 그런데 얘가 얼마 차이가 나죠? 2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 분자에 뭐가 있어야 된다? 2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오케이 사인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2라고 만들었으니까 밀려드는 죄책감 때문에 2분의 1을 곱해줌으로써 원래 수와 똑같죠. 그러면 이 2분의 1은 실수배니까 뭐다? 시그마 앞으로 나갈 수 있다. 맞습니까? 따라서 K는 1부터 8까지 되고 자 2라는 OK 사인을 받았으면 이제 2는 신경 쓰지 말고 앞에 거 분의 1, 저 K분의 1이 되죠. 그리고 뒤에 거 분의 1, K 플러스 2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는 바로 몇 칸 차이? 바로 얘가 K번째면 얘는 K 플러스 두 번째니까 바로 얘가 바로 두 칸 차이가 되겠네요. 자, 두 칸 차이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작은 쪽에 뭐 한 번 대입, 두 번씩 1 한 번 대입, 그 다음 숫자 2 한 번 대입. 큰 쪽에는 8 한 번 대입, 그 다음에는 8보다 하나 적은 7 한 번 대입.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정리해 보면 2분의 1에 자, 앞에는 1부터 1을 대입하면 1이고요. 하나 더 대입해야 돼. 두 개씩 대입. 두 칸 차이면 두 개씩 2분의 1. 그리고 8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0분의 1. 8보다 하나 작은 7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9분의 1이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나요? 사실 여기까지만 정리해도 되는데 사실 우리가 나중에 다른 것을 배우면 이 식을 우리가 통분하고 그렇게 할 일이 잘 없어요. 잘 없습니다. 자, 그러니 이 정도만 알아도 되고 통분이야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 되는데 그죠? 우리가 여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그럼 무엇으로 통분하면 됩니까? 바로 90으로 통분해 버릴까요? 그럼 1은 90이 되고요. 2는 45배가 되니까 45. 10은 마이너스 9. 9는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90분의 얘가 135죠. 135에서 10분을 빼면 되니까 바로 116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2와 116을 약분하면 얼마 되고 58이 되고요. 우리가 이것을 2로 약분해버리면 45분의 바로 29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계산은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1063번. 자, 나눗셈 꼴이잖아요. 바로 뭘 하자? 바로 유리화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K는 1부터 10까지의 유리화를 하면 자, 분모 분자에 분모에 있는 저 루트의 부반대를 우리가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되니까 분자가 1이었으니까 곱하나 마나니까 K 플러스 1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분모는 요걸 두 개를 곱하면 합차여서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는 k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그럼 kk가 없어지고 여기 분모가 얼마 되죠?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2분의 1. 자, 그러면 그대로 마이너스 2분의 1을 앞으로 빼버리면 되겠죠. 실수배니까. 그러면 뒤에는 k 플러스 k가 1에서 10까지의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3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몇 칸 차이입니까? 바로 얘들이 몇 칸 차이? 두 칸 차이가 되죠. 얘가 K번째면 K에다가 K 플러스 2를 대입해야지 K 플러스 3이 되니까 두 칸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작은 쪽에 1 한 번, 2 한 번, 큰 쪽에는 10을 한 번, 또 뭐를 한 번, 9를 한 번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자, 1을 대입하면 루트 2, 2를 대입하면 루트 3이 되고 1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루트 14, 9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루트 12가 되어서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정리한다면 루트 12를 뭐로 할 수 있나요? 바로 2 루트 3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따라서 마이너스 주고 분모를 2로 통분해 2로 적어 버릴게요. 분모를 2로 적어 버리면 자, 루트 2가 되고요. 루트 3 마이너스 2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고 자,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13이 되겠죠. 자, 앞에 마이너스가 좀 보기 싫은가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를 어디로 줘버리자? 바로 분모로 줘버리면 되니까 분모에 모두 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 그러면 플러스 루트 3 그리고 플러스 루트 13으로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바로 우리가 부분분수 처리로 빼기꼴 그리고 루트가 나왔을 때는 유리화로 빼기꼴을 넣어서 축차 대입을 할 때 한 칸 차이는 한 개씩 작은 쪽에 하나 큰 쪽에 하나 두 칸 차이면 작은 쪽에 두 개, 큰 쪽에 두 개. 세 칸 차이면 세 개씩 넣으면 되는데 크게 나온 적이 없어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B 단계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